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ECS 태스크 정의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정의부터 리소스 설정, 환경 변수, 로깅, 볼륨까지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태스크 정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정의 작성, CPU와 메모리 설정, 환경 변수와 로깅 설정, 그리고 볼륨 마운트까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 팁과 주의사항,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스크 정의란 ECS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실행할지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레시피를 보는 것처럼 어떤 재료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쓰고 어떻게 조리, 즉 실행할지 정의합니다. 이 설계도가 있어야 ECS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하면 일관된 배포가 가능합니다. 태스크 정의가 왜 필요할까요? ECS 이전에는 EC 이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해서 도커 명령어를 입력하고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포트를 열어주는 등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 했습니다. 서버가 10대, 20대로 늘어나면 이런 작업을 일일이 반복해야 했죠. 실수하기도 쉽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태스크 정의는 이런 수동 작업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자동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며 버전 관리와 롤백도 가능하게 합니다. 기본 태스크 정의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팸리는 태스크 정의의 이름으로 마이웹 앱으로 설정했습니다. 같은 팸리에 속한 태스크 정의는 버전으로 관리됩니다. 넷모드는 OSVF로 설정하여 각 태스크가 고유한 ENI, 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습니다. Requires Compatibilities는 FARGAT로 설정하여 서버리스로 시행합니다. EC 이 인스턴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죠. CPU는 256유닛, 즉 0.25 BCPU이며 메모리는 512MB입니다. 컨테이너 데퍼니션즈 배열에는 실제로 시행할 컨테이너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잉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웹 컨테이너를 80번 포트로 시행합니다. 태스크 정의의 주요 필드를 정리하면 팸리는 태스크 정의의 이름으로 버전 관리에 사용됩니다. myWebApp:1, myWebApp:2처럼 버전이 증가합니다. 넷모드는 OSVF를 권장하는데 각 태스크가 고유한 ENI를 가져서 네트워크 격리가 잘 됩니다. FARGAT는 서버리스 옵션으로 EC 이 인스턴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운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컨테이너 정의는 태스크 내에서 시행될 각각의 컨테이너 설정을 담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보처럼 각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주할지 정의합니다. 각 컨테이너의 이미지 주소, 포트 매핑, 환경 변수 등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태스크에 여러 컨테이너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의 예제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임은 잉스웹으로 컨테이너 고유 이름입니다. 이미지는 ECR의 전체 경로를 사용합니다. 1, 2, 3, 4, 5, 6, 7, 8, 9로 시작하는 계정 아이디, dkr ECR, epinoassist-e demogenaws.com이 ECR 주소이고 myFE 리포지토리, 레이터스트가 태그입니다. 이센셜을 true로 설정하면 이 컨테이너가 실패할 경우 전체 태스크가 중단됩니다. 핵심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포어트 매핑즈는 컨테이너 포트 80을 호스트 포트 80에 매핑합니다. 헬스체크는 30초마다 컬 명령어로 로켓로스트에 HTTP 요청을 보내고 5초 안에 응답이 없거나 3번 연속 실패하면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이센셜 플래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true로 설정하면 해당 컨테이너가 실패할 때 전체 태스크가 중단됩니다. 핵심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반드시 이센셜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면 로그 수집기나 매트릭 수집기 같은 부가적인 컨테이너는 펄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도 메인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시행됩니다. 장애 전파 범위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체크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헬스체크는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인터벨은 체크 간격으로 보통 30초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불필요한 부하가 발생하고 너무 길면 장애 감지가 늦어집니다. 타임아웃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린라이즈는 몇 번 실패해야 비정상으로 볼지 정합니다. 헬스 체크를 설정하면 장애를 빠르게 감지하고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CPU와 메모리는 컨테이너가 사용할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256 CPU 유닛은 0.25 BCPU를 의미합니다. FARGAT는 정해진 CPU와 메모리 조합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CPU나 메모리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리소스 할당이 필수입니다. CPU 메모리 설정 예제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태스크 레벨의 CPU와 메모리는 전체 태스크가 사용할 리소스입니다. 여기서는 256 CPU 유닛과 512MB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컨테이너 레벨에서도 CPU와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메모리는 하드 제한으로 이 값을 초과하면 컨테이너가 강제 종료됩니다. 메모리 레저베이션은 소프트 제한으로 최소한 보장받을 메모리입니다. CPU는 컨테이너가 사용할 CPU 유닛입니다. FARGAT는 정해진 CPU와 메모리 조합만 지원합니다. 0.25 BCPU를 선택하면 메모리는 512MB에서 2G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BCPU는 1GB에서 4GB, 1 BCPU는 2GB에서 8GB까지 가능합니다. 2 BCPU는 4GB에서 16GB, 4 BCPU는 8GB에서 30GB까지 선택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요구사항에 맞춰 적절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컨테이너 실행 시 필요한 설정 값을 전달합니다. NODENV를 프로덕션으로 설정하거나 PORT를 3000으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평문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AWS 시크릿 매니저나 퍼레머터 스토어를 사용해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 설정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Environment 배열에는 평문 환경 변수를 정의합니다. name은 환경 변수 이름이고 value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NODENV를 프로덕션으로 PORT를 3000으로 설정했습니다. 시크릿 배열에는 시크릿 매니저나 퍼레머터 스토어에서 가져올 암호화된 값을 정의합니다. DB 패스워드는 배류프람에 지정된 ARN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시크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 보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태스크 정의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코드 리포지토리에 푸시되거나 로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면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로테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IAM 권한으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 보안이 크게 향상됩니다. 로깅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슬라그즈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로그를 클라우드아치 로그즈로 자동 전송합니다. 로그 그룹과 스트림을 지정하고 리전을 설정하면 중앙 집중식으로 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컨테이너의 로그를 한 곳에서 보고 검색하고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로깅 설정 예제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라그 컨피겨레이션의 라그 드라이버는 오슬라그즈를 사용합니다. 옵션즈에는 로그 관련 설정을 넣습니다. 오슬라그즈 그룹은 클라우드아치 로그즈 그룹 이름으로 여기서는 /ecs/myf입니다. 오슬라그즈 리전은 로그를 저장할 리전으로 apno어시스트-2, 즉 서울 리전입니다. 오슬라그즈 스트림 프리픽스는 로그 스트림 접두사로 ECS로 설정하면 로그 스트림 이름이 ECS/컨테이너명 /태스크 ID 형식이 됩니다. 로그 보존 기간 설정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즈는 기본적으로 로그를 무제한 보관합니다. 하지만 로그가 계속 쌓이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 30일, 90일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S3로 아카이빙할 수도 있습니다. S3는 스토리지 비용이 저렴하고 글레이셔로 옮기면 더욱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볼륨 마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볼륨은 컨테이너 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연구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EFS를 사용하면 여러 태스크가 같은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처리하거나 공유 설정 파일을 읽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같은 태스크 내 컨테이너 간 임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로그 디렉터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